모르겠어요. 주식하죠? 네, 하죠. 아, 저 종목 좀 추천해주세요. 추천받은 종목이 다 C8예요. 맨날 종목 추천만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해요? 종목 선정 멘토링 평생 해주는데 알려줄까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로 함께 가봐요. 좋아요. 강현필님, 제 계좌가 지금 C8인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오면 빨갛게 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빨갛게 변할 수 있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이정윤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식은 3박자 투자법이죠. 제모, 차트, 정보 그런 과정을 쭉 진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3박자 투자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거림은 있겠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고 차트도 정배열에 돌아서고 메인과 기간이 사들어가고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에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런 종목이 끝끝내는 내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당장 들어갈래요. 네이버에서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검색을 해주시면 제일 첫 번째 저희 사이트가 떠요. 그것들을 참조를 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실 때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대표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각각의 연구원분들이랑 상담을 통해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보혜씨 왔어? 대표 거울 보세요. 이게 새로 나온 거울인데 거울을 보면서 다음 주 주식시장은 오르는지 점을 봐야 돼. 그래서 점 좀 보고 있었는데 거울아 다음 주엔 주식시장이 오르겠니? 거울이 움직인다 우리 개지나 칭칭 막상 하니까 안 웃겨. 오늘 깽가리는 왜 갖고 왔냐고요? 이거는 솔직히 여태까지 소품의 한 90%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거 보혜씨가 갑자기 뜬금없이 대표님 오늘 깽가리를 치십시오. 그래갖고 내가 아니 뜬금없이 웬 깽가리냐 그랬더니 주식신이 왔습니다. 컨셉은. 그래서 내가 주식신이 왔습니다. 개지나 칭칭나네. 여러분들 주식시장 개지나 칭칭나네. 삼성전자 오늘 큰일 났다. 개지나 칭칭나네. 어떡하면 좋냐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주식신이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Yes or No로 대답할 줄 알아야지 진짜 투자자다. 오늘의 하락이 일시적인 거냐? 좀 불안한 하락이었습니다. 불안한 하락이었고 오늘 왜 불안한 하락이었는지 떨어지는 칼날을 일찍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의 하락을 일찍 잡았어야 되는지 다음 주 월요일날 잡아야 되는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너무 성급하게 하락의 끝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일단 오늘의 하락은 약간 단기 하락의 희초 같은 하락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고 원래 사람이 긴장하고 불안하면 안 불안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땡가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안 불안한 티를 내려고. 보혜씨 이 정도면 됐어? 네. 빨간 마스크. 유튜브 좀 오래 보신 분들은 또 빨간 마스크를 아시겠죠. 그것도 보혜씨한테 예전에 들었는데 제가 빨간 마스크를 꼈더니 뭐 빨간 마스크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며. 입 찢어 이렇게 마스크를 탁 열면 입이 탁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딱 열었는데 이 입술에 루즈 립스틱을 쫙 이렇게 발랐으면 진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립스틱 이렇게 바르려다가 야 진짜 꽹가리에 입까지 찢고 있냐 뭐 이런 욕 먹을까봐 내가 이제 입은 안 찢었다. 내가 생각 입이 찢으려고 그랬거든. 여기 이렇게 해갖고 근데 너무 공포스러울까봐 입은 안 찢었고요. 갑자기 빨간 마스크를 왜 꼈냐?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지. 13일의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오늘 아침부터 좀 기분이 껄쩍지근했는데 주식시장이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좋았는지 앞으로 계속 안 좋을 건지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오늘 떨어졌잖아. 떨어진 날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니? 오늘만 안 좋다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서 자체의 장중시장을 뭐 보시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모아서 하는 단톡방 커뮤니티들에서 제 장중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김 작가가서도 말씀드렸고 가장 포인트 첫 번째는 뭐였죠? 월봉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월봉. 이 월봉에서 작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월까지 나 손 왜 이렇게 까매졌지? 꽹가리. 야 이거 손 왜 까매졌어? 아니
야, 이거 귀신. 뭐가 이렇게 즐겁냐고요? 주식 떨어졌는데 지금 마음 싱숭생숭한데 뭐가 즐거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싱숭생숭하다고 해서 마감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한 달밖에 안 하셨다면 장마감 이후에 내가 신경 쓰고 울었다고 해서 다음날 주가가 올라갔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차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마음고생한다고 해서 오르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야, 너는 즐겁냐? 즐겁다기보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혜씨가 깽가리 치라고 해서 치는 거고 오늘 13일에 금요일이니까 빨간 마스크 끼고 있는 거고 그냥 저는 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뿐이에요. 열심히 살면은 분명히 보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사는 거에 주식 떨어졌다고 징징대는 건 없어요. 그건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아무 도움이 1도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저는 유튜브를 찍고 있을 뿐입니다. 자, 8월달 좀 불안한데라는 건 7월 마감에서 벌써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7월 마감에서 8개월을 올라간 거래소 지수가 7월달 월봉 마이너스 음선 마감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9개월 만에. 자, 그럼 우리는 조정이라는 게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조정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정의 기간과 조정의 폭. 기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폭은 얼마나 많이. 근데 7월의 마지막까지 봤을 때 조정 끽해야 뭐 얼마나 한 건가요? 7월의 마지막까지 봤을 때 뭐 조정 얼마나 했나요? 한 달도 안 했죠. 그리고 폭도 뭐 한 고점 대비 한 5%나 했었을까요? 그래서 좀 더 조정이 길어지고 좀 더 조정의 폭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니까 이제 8월달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전올리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여름 뭐 6월, 7월, 8월, 9월, 10월 언제 유튜브를 하거나 외부에 나갔어도 떨어질 때 불안하다는 말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왜?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 상승장은 최하 1년 이상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왜? 작년 3월이 저점이었으니까 3월 기준 9월은 6개월 됐을 때고 10월은 7개월 됐을 때고 11월은 8개월 됐을 때고 언제 가더라도 아직 상승장이 지속됩니다. 무조건 1년 이상 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8월이잖아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얼마나 됐죠? 1년 5개월이 됐어요. 언제 끝나도 상승의 기간은 충족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상승의 기간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오늘 끝날 수도 있고 한 달 있다 끝날 수도 있고 1년 있다 끝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고 특히나 7월 달에 월봉상으로 처음으로 8개월 만에 음선 전환했으니까 8월 달에 조심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SK하이닉스 차트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SK하이닉스가 이 정도면 삼성전자도 따라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 삼성전자 결국 오늘 이런 차트를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니? 만약에 오늘 이 정도 떨어진 걸 갖고서 저점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 저점 매수 찬스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다. 아마도 제 유튜브를 오래 보신 분들은 작년 3월 이후에 제가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의 뉘앙스일 겁니다.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조정받으면 쫄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쪼세요. 좀 기분이 약간 안 좋으네요, 오늘. 보혜야, 웃으랄 때 웃으라고 지금 진지하다고. 쪼셔야 됩니다, 지금. 작년에 떨어졌을 때 쫄지 말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쫄기 때문이었어. 쫄 필요 없는데. 근데 오늘은 의외로 안 쫄더라고. 오늘뿐 아니라 제가 8월 초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안 쫄더라고. 굉장히 익숙해진 거죠. 그 익숙해진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작년 가을 겨울에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가지? 콕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하락장에 굉장히 익숙했었다면 이제 1년 반 정도 1년 5개월 6개월이 상승장이 있으니까 이제는 상승이 너무 당연한 거야. 오늘처럼 하루 떨어진 게 너무 많이 떨어진 느낌인 거죠. 안 쫄아. 그래서 작년 또는 연초까지도 제가 쫄지 마라는 걸 장중시장에도 많이 썼었고 아마 보혜씨가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녹음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한 줄 평 쫄지 마 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근데 쪼시라고요. 불안해 하시라고요.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수 차트를 보면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 며칠 동안 흘러내렸냐면 4일 동안 흘러내렸어요.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또 하나의 차트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건 이 파란색 선이 121선이에요. 121선. 이 121선을 작년 코스닥 코로나 저점 이후에 완전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거의
1년 이상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깼어요. 차트 분석을 모르는 분들은 뭐 이해 못 하실 거고, 차트 분석을 아는데도 오늘 121선 터치한 거를 불안한 마음을 안 갖고 있다면 그건 뭐 차트 분석 잘못하는 거고요. 가장 크게 불안한 거 두 가지는 우리나라 시가 중에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SK하이닉스인데 거기에서부터 하락이 시작됐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121선 터치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쪼셔라. 이게 지수 차트에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거래소는 이 정도인데 코스닥은 어땠니? 코스닥도 아래 꼬리를 많이 만들어갖고 뭐 굉장히 강했어 장중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같이 쭉 끌어내렸듯이 거래소의 위험한 차트가 코스닥을 끌어내릴 수도 있거든요. 코스닥의 차트도 오늘 아래 꼬리를 많이 내고서 반등한 것이 강해 보이긴 하지만 거래소가 약하기 때문에 같이 약하게 보는 게 맞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약한 차트로 전환을 했고, 약한 차트로 전환한 이상 보수적으로 장을 보는 게 맞다. 제가 굳이 중장기 뷰까지 막 바꾸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중장기 대꼭지냐라고 했을 때 아직 뭐 하루에, 제가 늘 그러잖아, 하루 이틀 일주일 빠졌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 근데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번 4일의 음선, 거래소의 4일 음선의 121선 터치는 한 달 이상은 조정권이라는 얘기지 뭐 바로 치고 올라가고 요건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바로 튀어오르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쪼셔라.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차트예요. 이게 그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따봉 뭐 이렇게 했던 차트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잖아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하나 갖고 투자하는 건 주식 투자가 아니다라고까지,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것은 주식 투자가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너무 과신하지 말아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없다고. 좀 믿으라고 사람 말을. 저는 20년을 했잖아요. 왜 안 믿냐고. 한 종목만 사는 건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괜찮아. 뭐가 괜찮아? 지금 74,000원까지 왔는데 8만전자라며. 지금 반올림에도 이제 7만전자 됐는데 6만전자는 안 될 거라고 누가 알아? 어떻게 알아? 될 수도 있지. 그럼 여러분들이 8만원에 또는 9만원에 삼성전자 사서 6만원에 사면 착 퍽도 기분 좋겠다.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는 굉장히 붕괴되고 있는 차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거래가 늘고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나쁜 거라고. 원래 빠질 땐 거래가 줄어야 된다니까. 기본적인 차트 분석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땐 거래량이 줄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반등이 가볍게 되는데 얘는 지금 거래량이 지금 4일째 늘면서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 빠른 반등, V자형 반등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죠. 조정은 두 가지예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근데 삼성전자 차트, SK하이닉스 차트, 거래소 지수 차트는 가격 조정이 끝났다고 할 수도 없는데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격 조정이 끝났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은 무조건 필요한 차트예요. 그래서 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 개별주 차트면 그냥 도망가야 될 차트예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양선 나오지 않았냐? 그럼 뭐 매일매일 떨어져야 되나? 지금 며칠 빠졌는데 이게 지금 얘가 음선을 지금 8일째, 7일째, 8일째 음선 나가다 하루 양선 나는데 뭐가 좋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당장 뭐 월요일 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플러스 낼 수도 있어. 월화 이틀 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이틀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요. 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반등은 V자형으로 오긴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 최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 이 최고점을 SK하이닉스가 뚫을 수 있을까 해서 굉장히 확률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래소 차트, 삼성전자 차트, SK하이닉스 차트 이 세 가지 차트로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차트가 맞고 쫄아야 될 차트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그 아랫단으로 좀 보면 뭐 네이버 자체는 아직까지 탱탱해요. 아주 빵빵해. 하지만 오늘 장중 시장이 그런 거 썼는데 시장 분석, 지수 분석이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 분석이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100% 오늘부터는 지수 분석이 훨씬 중요해요. 시장 급락 시기에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고 시장 급락에 장사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슈퍼개미 할아버지가 와도 시장 급락은 없어요. 워런 버핏도 금융위기 때 다 털렸었고요. 우리나라 어느 사람도 금융위기 때 다 털렸어요. 금융위기 때 돈 번 사람 있는데요. 영화 봤는데 빅쇼트? 빅쇼트가 뭐예요? 숏. 그것도 모르면서 주식 투자하고 있잖아요. 롱이 매수고 숏이 매도란 말이에요. 공매 친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급락장에 오면 돈 버는 사람들은 파생 상품에서 선물 매도, 풋 매수, 콜 매도 또는 주식시장에서 공매, 이분들이 돈을 버는 거지 주식 매수로만은 돈을 못 번다고요. 그러면 네이버는
자체 종목은 아직도 좀 잘 버텼지만 시장은 불안해. 그래서 제가 시장 분석, 지수 분석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장중시장에 썼는데 시장 분석이 지수 분석이 중요한 시기로 이제 됐기 때문에 내 종목이 아무리 잘난 놈이라도 시장이 급락하면 같이 떨어지니까 계속 시장 분석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장 분석은 지금 지수 급락 시기가 왔나? 불안하네. 기간 조정은 얼마나 될지, 폭은 얼마나 될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종목도 접근하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오늘 역사적 신고가 또 뚫었어요. 그나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가장 좋은 업종, 가장 지수 대비 강한 업종은 제약바이오예요.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고 카카오의 시총을 넘어서 지금 시총 4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카카오 시총 5위가 됐고 LG화학, 삼성 SDI가 역사적 신고가 오늘 또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도 야 나도 델구가 2등주예요. 1등주인 삼성 SDI가 역사적 신고가 뚫으니까 2등주인 LG화학이 야 나도 델구가 3등주인 SK이노베이션이 나도 델구가 왜 LG화학이 2등 주고 SK이노베이션 3등 주고 1등 주가 삼성 SDI냐고? 이세무사가 벌써부터 픽했잖아. 이세무사가 뭔데? 주식신 개지나 징징. 또 시총 상위에서 카카오뱅크의 시총 부담감 36조네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카카오뱅크 나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총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돼요. 다른 금융주에 비해서 시총 1위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탑10 안에서 얼마나 버틸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LG생활건강 좀 남들보다 매를 먼저 맞았죠. 지수보다 훨씬 약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조정장에서도 플러스를 냈고요. 크래프톤 상장되고 나서 3일 동안 뭐지 이거? 왜 이렇게 공모가 밑에서 헤매했는데 오늘 그래도 7% 올랐습니다. 그 다음 3% 이상 HMM 3% 이상 빠졌고요. 삼성전기한 3% 정도 빠졌고 넷마블이 한 3% 정도 빠졌네요. 넷마블 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었는데 많이 아쉽네요. 특히 게임주가 지금 크래프톤은 올랐지만 애니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저쪽 코스닥 쪽에서 카카오 게임즈나 펄어비스 다 오늘 좀 떨어졌더라고요. 도산중공업 오늘 좀 많이 떨어졌고요. 뭐 요 정도까지가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까 하락장에서 어떻게 돈 벌 수 있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락장에서 돈 벌 수 있는 방법.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하락장에 대한 촉이 좋아. 나 하락장에서 돈 벌고 싶어. 선물 옵션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선물 옵션은 제가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길을 꺾겠습니다. 원수의 자식에게 옵션을 가르쳐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세요. 무슨 뜻일 것 같아, 보혜씨? 원수의 자식에게 옵션을 가르쳐라. 욕해도 돼요? 나한테? 주식 심리라고 꽹가리 줄 때는 언제 또 욕을 한다 그러고 있어. 우리가 원수의 자식한테 도박을 가르쳐라 뭐 이런 뜻이에요. 안 좋은 걸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 중에 특히 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휴지가 됩니다. 외과로 가면은 휴지가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옵션 매수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선물 매수 매도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서 파생 상품은 공부 진짜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되고 저는 오래 했어요.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공부 많이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20년 동안 주식 공부한 누적 시간으로는 저는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로 여러분들 주변에 20년 이상 주식에 몸담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고요. 20년 이상 몸담았는데 저만큼 제로에서 이 정도의 부를 축적한 사람은 또 별로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축적했다고 해서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중장기 투자를 하거나 하는 분들은 공부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20년 이상 했는데 그러면 공부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선물 옵션도 공부 엄청 많이 했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은 정말 아무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도 하는데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제 제자들 중에 선물 옵션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정말 과외비 한 달에 1,000만 원을 내고서라도 배우고 싶다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줄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원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원수의 자식이 아니니까. 너무 사랑하는 제자한테 선물 옵션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정말 제가 주식 투자도 카르의 양날이라고 했잖아요. 남을 쓰면 나를 지키는 건데 그 카르의 날이 내 쪽으로 오면 나를 뵐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뵐 수 있는 주식 투자도 자기 스스로를 뵐 수 있는데 옵션은 그냥 바로 인생 끝 폐가망신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누구한테 저는 옵션을 가르쳐주고 이런 적은 없는데 만약에 하락장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나 하락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선물 옵션 공부하세요. 주식 투자로
진짜로 주식 매수로 하락장에서 돈 벌 확률이 1%라면 선물 옵션 공부해서 하락장에서 선물 매도, 풋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로 돈 벌 확률은 거의 100%거든요. 하락장이라면. 또 하락장에서 돈 버는 방법 공매라 그랬잖아요. 공매 쉽진 않아요. 일반 투자자들이 공매 종목 수량 구하고 하는 거 쉽진 않은데 요즘 CFD 계좌라고 있죠. CFD 계좌 만들어서 공매 치세요. 하락장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근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물 옵션으로 하락장에서 돈 버는 방법도 쉽지 않고 또 CFD 계좌에서 돈 버는 방법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버스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인버스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인버스는 주식 매수의 형태란 말이죠. 주식 매수의 형태인데 떨어진 쪽에 거는 거죠. 떨어진 쪽에 걸 거면 인버스보다 선물 매도가 맞아요. 인버스 사실 거면 선물 매도를 사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품 구성이 그렇다고요. 모르면서 인버스가 편한데 그럼 모르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인버스보다는 인버스로 떨어지는 데서 돈 벌고 싶으면 선물 매도가 100% 맞습니다.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실 거면 하시고 어쨌든 그럼 적어도 일반 투자자 중에서 나는 선물 옵션도 모르고 CFD 계좌도 모르고 인버스도 안 살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자동적인 현금 비중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어떨 때? 추세 매매를 할 때. 추세 매매를 하고 3박자 매매를 하면 자동적인 현금 비중 조절 기능이 있어요. 이 자동 기능이 얼마나 좋은 건데 보세요. 저는 상승 추세 매매론자라 그랬죠. 상승 추세 매매론자들은 손절매를 잘합니다. 어떨 때? 내 종목이 추세가 꺾였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저런 거 삼성 추세 매매자들이 갖고 있겠어요? 안 갖고 있지. 벌써 팔았어. 뭔가 꺾이는 종목들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현금 생겼어. 그럼 그 현금으로 무언가를 살려면 또 종목 선정을 막 하려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승 추세론자니까 차트를 아무리 돌려봐도 좋은 종목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럼 살 종목이 없잖아. 그 현금 갖고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하락장에서 상승 추세론자들은 현금 비중이 점점 늘어나요. 왜?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종목 10종목 있었는데 매일 주가를 확인했는데 한 종목이 차트 완전 꺾여버렸네. 팔았어. 현금이 생겼어? 다른 종목 살려고 그랬는데 살 게 안 보여? 근데 또 10종목 중에 9종목 중에 또 팔아. 8종목이 돼. 또 팔아. 7종목이 돼. 현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사고 싶은 종목이 안 보여? 이게 바로 현금 비중의 자동 조절 기능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론자들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금융위 때도 살아남았던 이유는 이거 불안하네. 팔았는데 좋은 종목이 안 보이네. 그래서 현금 비중이 계속 생기죠. 그러다가 정말 바닥일 때 우리 허영만 화백님이 그리신 6천만 원 주식 타짜에 제가 정확히 거기 써놨는데 자 이게 이제 허영만 화백님이 쓰신 6천만 원 그리고 나중에 이게 더 두꺼운 책으로 주식 타짜로 나왔고요. 여기 보면은 요 분 있죠? 요 뚱뚱하신 분 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요 때는 90kg 대고요. 93kg 지금은 73kg입니다. 20kg가 빠져서 이분이 됐죠. 이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진짜 뚱뚱해 보이죠. 여기 내용이 뭐냐면 제가 금융위기 때 미국발 금융위기 때 2000포인트부터 계속 계좌가 막 거의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있는데 900포인트 깼을 때 딱 주가 지수는 반드시 오른다 이러면서 이 만화에 딱 이렇게 그림 딱 좀 이 그림 좀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보고 되게 멋있다고 느꼈는데 확실히 허화백님 대단한 명 작가님이시죠. 명화가님. 그래서 이렇게 요 그림이 제가 주가 바닥에 하고 결심했을 텐데 2000포인트에서 주가 바닥까지 1년 반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1년 반을 견딘 거죠. 주식 반토막 나면서 견디다가 지금이야.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있어. 야 주가 천정에서 다 팔고 도망갔으면 되잖아. 다 팔고 한 1년 놀러 다니다가 바닥에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시는 분이 누구죠? 주식 투자에서 바로 워렌 버핏 형님이시죠. 철학 쪽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우리 소크라테스 테스 형님 그리고 우리 주식 쪽에서는 버핏 형님이잖아요. 슈퍼개미 쪽에서는 정윤희 형님. 자 그런데 워렌 버핏 형님이 금융위기 직전에 다 팔고 1년 동안 놀러 다니다가 바닥에서 들어왔다라는 기사 본 적 있으세요? 아마도 금융위기 때 탈탈 털린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꼭지에서 다 팔고 갔다가 바닥에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분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의 조절이 중요한 건데 그 현금 비중이 어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도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금융위기 고점에는 풀로 현금 현금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지면서 손절치고 현금 남았는데 더 살 건 없고 현금 비중이 점점 높아지다가 바닥에 거의 현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젠 정말 안 떨어져. 요 정도면은 지수는 끝이야 라는 확증이 들었을 때 푹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금 비중이 좀 없으시다면 아마도 자연적으로 얘는 정말 쳐내야겠다 이런
이런 종목도 팔면 현금 좀 생기죠? 그럼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조정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조정, 기간 조정이 있는데 기간 조정은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급할 필요 저는 없어요. 가격 조정도 아직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가격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막 있는 현금 없는 현금 달러 빚내서 오늘 주식 커뮤니티 보니까 그런 글들이 있던데 뭐 야 달러 빚내서 들어가야 되지 않아? 아니 무슨 며칠이나 빠졌다고 뭘 달러 빚을 내고 있어. 그 주식 경험이 없으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금융위기도 겪고 IMF도 겪고 정말 지수 반토막 나는 걸 그렇게 겪었던 이런 백전 노장들은 그렇게 하루 정도 떨어지는 건 뭘 하루 떨어졌다고 빚을 내서 사고 있어요. 1년 떨어지는 것도 겪어봤는데 그렇게 큰 하락도 아니지만 좀 찜찜한 하락이니까 계속 경고를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락장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 다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가지치기를 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 그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하락장에 돈 버는 주식 투자자는 없습니다. 하락장에 돈 버는 파생 투자자, CFD 공매 투자자는 있어도 하락장에 돈 버는 주식 투자자는 없다. 현재 거래 대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에서 오늘 삼성전자 아까 차트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오늘 거래 대금이 4조 5천억이 나왔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래 터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SK 하이닉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최근 계속 음선 나오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래 터지는 건 안 좋은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차트를 보세요. 올라갈 때 거래 늘고 내려갈 때 거래 줄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런 차트가 정상적인 차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계속 갑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불안하니까 나홀로 상승하는 대형주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카카오뱅크 시총 부담 계속 말씀드렸고 요거 보시면 이제 거래 대금이 터졌네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아마도 이제 야 지수 급락하는데 이거 빨리 사야 돼. 코스트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거 불안해한 마음 점을 좀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제 지수 급락하니까 인버스 사야 돼. 굳이 그러지 마세요. 자, 그다음 그 아래쪽으로는 뭐 개별주들입니다. 뭐 삼성출판사, 뭐 에코프로HN, 플래티어 신규 상장주 어제 상장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 정도입니다. 이 대정화금은 제가 수요일 날 상담했던 우리 종목 상담했던 베스트 3에 꼽았어야 되는데 하고 오늘 엄청 후회했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 13% 대정화금 그때 염회장님 아니었나 대정화금이? 뭐 하셨다고? 그지. 왜냐면 나는 우리 또 염회장님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정화금은 염회장님이 했는데 사실은 염회장님은 그동안 또 베스트3도 많이 포함됐었고 또 좀 이거 약간 개별주잖아요. 뭐 한 2천억 정도였나 시총이 2천억짜리 개별주 그리고 또 뭐 코로나 관련 차트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하진 않았었는데 기억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서 우리 회장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요 정도까지가 오늘 뭐 거래대금 별로 볼 게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지수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차트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말씀드렸고 개별 종목 이야기는 많이 할 게 없습니다. 거래 대금 봤으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 보면 오늘 상한가 종목 하나 있어요. 언박테크 이거 무상증자 제로 나오고 상한가 친 거고요. 상한가 하나에 탑30 상승률이 6% 개별 종목 볼 게 없다는 얘기가 이런 뜻이에요. 2000 종목 중에 30개가 6%가 올랐대. 그러면 1.5% 여러분들 수능 세대면 이해하시겠죠. 상위 1.5% 들려면 100명 중에 1.5등 200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전교 3등 전교 200명 중에 3등 안에 드는 게 쉽냐고. 어렵다고. 2000 종목 중에 30등 안에 드는 게 쉽냐고. 어렵다고. 근데 그 어려운 걸 해내는데 전일 대비 6% 상승이라고? 여기서 먹을 게 뭐가 있냐. 원래 탑 30은 적어도 9% 10%까지 오르거든. 그래서 보상이 굉장히 적은 단기 매매에게 보상이 적은 중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죠. 왜? 중장기 투자는 보세요. 상승한 종목 32가 6%인데 떨어진 종목 볼까요? 떨어진 종목 상위가 6%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똔똔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한가 종목도 있고 막 그래갖고 많이 불안한 장입니다. 오늘 뭐 개별 종목 중에서 뭐가 뭐 무슨 테마다 이런 거 말할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대선 관련주 좀 섞여 있고 코로나 수혜주들 좀 섞여 있고 신규 상장 한두 개 섞여 있고 이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요약할게요. 오늘 제가 중구난방처럼 말한 것 같아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동기부여, 부자에 대한 철학이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실제 강연회 할 때 부자 공식에 있는 부자 공식 지하를 알면 된다 이런 관심도 없어. 근데 제일 관심 갖는 건 종목 설명할 때 사진 찍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세무사가 무슨 종목 말하지라고 생각하면 완전 하수 반성하시고요. 오늘 같은 날 이세무사가 시장을 어떻게 보지? 그거를 서로 이심점심으로 이심점심? 이심저녁? 이심전심 이시성과 전시성 마음이 통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 전했어요. 무슨 종목이 좋다 이게 아니고, 무슨 테마가 좋다 아니고, 지수가 오늘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다. 첫 번째는 거래소 121선 터치는 이 차티스트 분석으로는 거의 1년 만에 터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까지도 SK하이닉스를 따라서 이렇게 급락 차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전고점 뚫을 수 있는 여지는 당장은 없어. 그럼 기간 조정도 필요하고 가격 조정도 필요한 시기가 와서 종목 선정보다 더 중요한 지수에 대한 분석이 좀 요구되는 때다. 그래서 하락장 대처 방안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락장에서 돈 버는 주식 투자 방법은 없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죠. 현금 비중을 일부러 막 높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10종목을 갖고 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길 거야. 그거 팔으라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제일 10번째로 마음에 안 드는 거 팔아. 제일 1등으로 마음에 안 드는 거 팔어. 그럼 9개를 갖고 있고 하나 판 거에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 현금으로 뭐 사지 말고 그냥 현금 갖고 있으세요. 또는 나 현금이 좀 더 갖고 싶어? 그러면 10개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2개를 파세요. 그럼 현금 생기잖아. 현금 갖고 있으세요. 그게 말이 쉽지 어렵다고? 제가 코인 매매하는 거 매주 보여드리잖아요. 저 코인 매매할 때 현금 막 1억씩 2억씩도 막 보유하고 일주일씩 그냥 갖고 있는데 현금을. 뭐가 불안해? 현금 갖고 있는 게 왜 어때서? 또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현금 하나도 없으면 어때서? 자기 자유자재로 그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면 되고,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방법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팔고, 팔면 현금이 들어오고 그걸로 아무것도 안 사면 되잖아요. 이 간단한 걸 왜 못한다 그래? 이 간단한 걸 못한다는 얘기는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댓글에 그런 걸 많던데, 세무사님은 다이어트도 실행 잘 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다이어트를 잘 못했으니까 90kg까지 갔겠죠. 제가 70kg에서 90kg까지 한 4, 5년 동안 찐 건데요. 4, 5년 동안 찐 20kg 찐 거를 3달 만에 20kg 뺐잖아요. 그럼 그 실행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필요성과 동기부여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뇨 판정이 너무 싫었어.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믿음.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되네. 당뇨가 너무 싫었고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야겠네. 그리고 그냥 실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 현금 비중 높이는 손절매 같은 거 못 하겠는데? 둘 중에 하나죠. 부자가 되고 싶은 정말 큰 욕심이 없거나, 부자 되려면 지키라니까.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저를 못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를 못 믿는다면, 저는 당뇨 음식에 뭐가 안 좋은지 모르니까 제 스스로를 믿진 못하죠. 어떤 음식을 안 먹어야 될지.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은 믿어요. 직업이시잖아요. 의대 나오는 게 쉽나? 주식 20년에서 슈퍼게임이 되는 게 쉽나?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주식 쪽에서는 적어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못 믿는다면 저를 좀 믿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 종목 사세요. 이거 안 믿어도 돼. 그런데 적어도 좀 장이 불안하네요. 현금은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차트 좀 붕괴됐네요. 이 정도의 말은 믿으셔도 돼요. 제가 괜한 헛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신 들어왔어? 네. 자, 주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자자자자자자. 개지나 칭칭나네. 주식신이 들어왔다. 개지나 칭칭나네. 손실 나서 힘들었냐. 개지나 칭칭나네. 다음 주면 괜찮아질까. 개지나 칭칭나네. 안 괜찮아지면 어떡하냐. 개지나 칭칭나네. 이세무사 믿고 같이 하자. 자, 주식신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 것이냐. 나도 모른다? 힘들어 죽겠네. 오늘 그냥 우리 백조님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힘든 날 제가 장난스럽게 더 재미있는 장치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아니 금요일이잖아 지금. 금요일 4시인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지금 48시간 이상이 남아있는데, 오늘 주가 하루 떨어졌다고 집에서 울고 있을 거야? 기운 내시고 공부하시고 100억 부자 되는 그 길을 함께 가면 됩니다. 첫 번째 줄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여러분들이 부자 될 때까지 함께 합니다. 파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유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가 막 넘는 시간 장중시황 올립니다. 현재 거래소는 마이너스 1.6%, 코스닥 마이너스 1.5%로 양시장 모두 몸통이 꽤 있는 음선 하락 중입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7월의 월간 음선 하락 마감이었죠. 8개월 연속 상승 이후에 9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라 조정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8월의 조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정에는 기간과 폭이 있는데 기간은 조금 더 필요한 게 느껴지고 폭은 가늠할 수 없지만 오늘 121선 하락 돌파가 꽤 크게 다가오네요. 지지 테스트 하루 만에 내주었다는 점에서 다음 이평선 201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하락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지수가 중요한 시기가 있고 종목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오늘부로 지수가 중요한 시기로 전환되었으니 좋은 종목 선정도 좋지만 지수 전체의 움직임과 시장 분위기 파악에 연구 시간을 좀 더 할애할 필요가 있는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가총액 30위 안에 하락률 1위는 삼성전자 3%네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개별주 같은 급락 차트에서 하락이 예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 무너지고 마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트는 개별주 차트라면 쳐다도 안 보고 도망가는 차트인데 대형주는 좀 더 강한 반등과 버팀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주들은 당분간 중립으로 봐야지 더 이상 좋게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2차전지네요. 3대장 모두 플러스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 SDI는 계속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네요. 하지만 대형주들은 지수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수 차트가 위태한 이상 대형주에 접근하실 때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지수 1.5% 하락에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이며 몇몇 제약바이오주들만이 코로나 재료로 움직임이 나올 뿐입니다. 전체 종목에서는 상한가 한 종목 없이 32가 4%대 상승이네요. 오늘 같은 날은 단기 매매도 물릴 확률이 높으니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종목들에서는 코로나 관련주, 대선 관련주 등 개별제로 위주의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작년 6월 이후의 첫 121선 터치. 긴급 타전.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